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르칠 때 강습료를 받으세요? 그 골프는 그 30명한테 돈 받고 가르친 적 없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10년을 무료로 가르쳤거든요. 10년을 무료로 가르쳤거든요. 그럼 세창 씨 10년 동안에 왜 무료로 가르치셨어요? 그냥 저희의 출연료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금액을 저희 출연료랑 비교했을 땐 굉장히 작아요. 그 당시 생각에는 굳이 이 돈을 받으려고 내가 돈 얘기를 꺼내는 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이스. 그러니까 그것도 예. 구차한 거예요. 사실은 정당한 건데 예, 그래.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왠지 내가 좀 구차하게 이게 안 느껴져서 안 떨어지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진짜 내리는 팩폭인데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제일 컸어요. 네네. 그냥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서 제가 했던 사업을 똑같이 한다거나 저한테 투자한 분한테 회사를 뺏긴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출근하러 회사를 갔는데 직원들이 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 왜?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거기서 대출 받고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사람이 그땐 싫었어요. 더더욱 사람 만나는 게 싫었고. 네네. 그때 세창 씨가 받았던 마음의 충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기억에 나는 단어가 머리가 검은 거는 믿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배신을 안 당하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왜 보면 저랑 있다가 이쪽이 좋아서 일로 가면 제 눈에는 배신한 것처럼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배신 당한 거고 그럴 때 스스로 자학을 해요 저는. 걔를 욕하기 전에 네가 아직 약한 거야. 안 갈 만큼 네가 더 튼튼하고 더 잘해줬으면 안 갔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하고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간과 뭔가 관계를 맺어서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에너지를 교환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딱 그래서- 그쪽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러시죠? 맞아요. 네. 행사장에서 네. 누굴 봐도 음, 저 스스로 그런 말 많이 해요. 언제 또 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상대방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 그날 만나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고 그때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 하는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억을 서술기억이라고 하고요. 절차기억이라는 게 있죠. 절차기억은 뭐냐면요. 우리가 운전 같은 거를 한번 딱 배우면 일일이 1단계 이렇게 해서 핸들을 잡는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돌린다. 이걸 하지 않아도 쫙 하게 되는. 그래서 운전,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수영 같은 거 물에 딱 들어가면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쫙 수영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절차 기억이에요.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의 저장된 생각, 그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어? 경험을 통해 저장이 된 다음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끄집어 내줘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야지만 떠올려지는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기억을 서술기억이라고 하고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내가 제가 그분을 무시한 건 아니죠. 그렇죠.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간에 대한 배신과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뭐 사람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탈바가지를 쓴 인형이 지나가는지 기억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의미 부여도 옛날에 비해서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10년 이상 밑에 데리고 가르쳐 봐야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아주 깊은 인간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상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상일의 변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삶에 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되게 좀 궁금도 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계기로 화를 더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로 막 화를 내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지금 앞으로 갈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옛날 생각하고 힘들잖아요. 안 좋은 거는 빨리 털어내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니까. 내가 그걸 화를 낸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그 푸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머리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이빙이나 레이싱이나 이때까지 그런 거 하면서 제가 하는 극한의 스포츠들이나 레포츠들은 집중도를 굉장히 요구를 해서 그럼 딴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로 풀어요. 이혼을 하건 내 딸 뺏기던 내 사업이 망하건 내 전 재산을 부도를 내가지고 다 날리건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쫓겨날 뻔한 거랑 느낌이 똑같아요. 헛딱질이 날 뿐인데 눌러놓으면 그냥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거를 자꾸 피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려놓게 되더라. 네. 이게 뭐 그전에 워낙 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막 이렇게 누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가 막 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불쑥 올라온다. 훅 올라올 때가 있고 아니면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지 난 그게 뭐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거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을 또 지나치게 좀 눌러놓거나 이제 이걸 억압이나 억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그것이 꼭 바람직한 건 좀 아니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세창 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를 내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 저랑 이제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쓰는 용어가 내려놨어. 그럼 제 기억에서 그냥 지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냥 처음 만난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대신 그러니까 화가 안 나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잊어야지 싶은데도 딱 보면 그 그렇지. 이미지 막 확 보이거든요. 거잖아.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훈련이 됐는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놨어. 그러면 확 지워져요. 그럼 원래부터 화를 못 내세요? 네. 그럼 인간이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낼 수밖에 없는 화. 이것도 못 내세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탁 막히길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룸밀러 보니까 뒤에 사람이 옆에 여자친구랑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건 받는구나. 그래서 양발을 지지를 하고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뒤에서 뻥! 아우. 박았는데 룸밀러를 딱 보니까 자기 핸들을 빡 치고 있고 옆에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 때리면서 뭐 왜 이러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내리고. 화가 나죠. 정말로 여기서 와 정말 코라도 칵 찔러서 코피라도 흘리면서 나가봐 막 그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걸어 나가서 그 보험사 있으세요? 보험사 하세요?
딱 말 톤도 이랬어요. 보험사 있으시죠? 보내주세요. 됐죠? 됐죠? 그게 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세창 씨 그런 상황에서 내려서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감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싸우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상황 자체는 화가 좀 나죠. 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상대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객관화하고 명료화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물러서서 삼자 입장에서 보는 건 돼요. 삼자 입장에서 보는 건 돼요. 그거는 되는데 이걸 언제 표현할지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네. 그게 많이 힘들어요. 네, 안 해보셨으니까. 네. 네, 그리고 4년 전인가 길에서 묻지마로 해가지고 여기 찢어질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도 찢어질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도 어머. 어머,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요? 묻지마 폭행 당하신 거예요? 그때 새벽 2시에 제가 제작하던 연극이 있어가지고 연극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횡단보도에 조연출하고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봐요. 보니까 한 20대 초반 정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바로 어머머머.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 피를 나는데 일단은 제가 그 친구 잡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112에. 그래서 갔는데 정말 화나죠.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쪽이 CCTV 딱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게 때리는 장면이 안 찍힌 거예요.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이 제 많았을 거 주인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론화를 못 하는 거야. 아. 막말로 목격자 찾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계셔가지고 이세창 대학로 폭행. 야, 이세창이 폭행했대. 아니면 읽어봤어. 야, 걔 찌질하게 애한테 맞고 다녔대.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하, 그렇군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려놨다. 나중에는 결국은 내려놓게 되더라. 저랑 이제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쓰는 용어가 내려놨어. 훈련이 됐는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놨어. 그러면 확 지워져요. 이거는 욕심과 욕망과 아주 근원적인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을 잘 다뤄냄으로써 좀 편안해질 때 내려놨다고 하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는 편안하게 다뤄낸다기보다는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회피야. 회피하는 거고 이거는 극도로 못 다뤄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능력이라는 걸 감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약하신가? 뭐 이런 걱정이 지금 막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게 다. 예, 요게 네. 갑자기 운전하는데 뚝 하더니 물 들어간 것처럼 왜 안 들리지?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제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돌발성 난청. 굉장히 스트레스에 지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취약한데 본인은 그게 스트레스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고 저 그냥 괜찮은데요? 저는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드러내 버려요. 도려내서 저는 그냥 기억에서 지워요. 이거니까 어머 큰일 났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혼을 하건 내 딸 뺏기던 내 사업이 망하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쫓겨날 뻔한 거 눌러놓으면 그냥 똑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발성 난청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 썩 유쾌하지 않았어.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난다든가. 예. 네,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해서 다루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세창 씨, 그 15년 전 그 사업으로 굉장히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입고 2차적으로 또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꼬이면서 결국 결혼 생활에서도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 이혼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그 이혼, 이거를 경험하기 전과 후로 본인이 많이 다르세요? 그때 제 모습을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보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TV만 켜놓고 TV에서 뭐가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눈은 TV를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로 버티는 걸 어떻게 보면 스스로 대견해하고 자살하는 게 일단 칭찬했고 너는 아픈 만큼 성숙한 거야. 세창아 돌아봐라. 너 그때 너랑 그렇게 놀았던 사람 네 주변에 누가 있니? 너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닐 때 누가 돈 빌려주든.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떠날 것 같으면 막 불안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요즘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애도 뺏겨봤는데 네가 간다고 내가 아플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게 애정을 상실한 거다. 네. 인간 자체에 대한. 네. 그래서 우리 그 MMPI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세창 씨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좀 서투르고 그래서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 마음, 감정을 적절하게 잘 지각을 하고 아,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일이 있었는데 아, 내가 아까 그럴 때 굉장히 억울했구나 내지는 아, 내가 그때 그걸로 참 내가 서운했어 이거 이제 내 마음을 지각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네. 딱 맞는 게 저는 네. 화가 뒤에 나요. 그렇죠. 네. 예, 네. 사건이 있고 집에 가서 화가 나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앞뒤 다 복귀를 했을 때 맞아, 걔가 잘못했어. 그럼 그때 화가 나요. 그리고는 아유 지났네?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이. 네. 네. 그리고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지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아, 아까 그 상황에서 아, 그 A란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빴겠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무 무심한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마음을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큰 자동차 경기장이 없어요. 전라남도에 하나 있고 하는데 명함이요. 제가 레이싱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자동차 경기장을 한국에서 짓는다 그러면 꼭 저를 자문위원으로 데려가요. 그래도 1세대 멤버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경기장 지을 때 다 열심히 해서 짓는 것까지 봤는데 결국은 제목 하나도 못 챙기고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을 당하고 저 경기장도 팽당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팽당한 사람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그러면 좋게 보면은 너는 너는 참 사람 좋다라고 표현했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호구냐? 네. 별도 없다. 네. 그리고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이세요. 네. 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너무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얼마나 난리였었죠, 진짜. 네, 얼마나 잘생겼을까. 네, 정말 뭐 눈에 확 띄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이세창, 이런 뭐 장점이 있는 이세창, 이런 뭐 꿈을 갖고 있는 이세창보다는 그냥 어디 가면 어머 너무 잘생겼다 이 소리를 너무 들으면 어디 가서 뭘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이거 싫어요 하려고 하는데 어머 이렇게 너는 잘생겼니 이러면 그분한테 저 이거 싫어요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너무 그런 눈에 면이 띄는 있으세요? 외모 때문에.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어. 한국인 아니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부산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있으면 아줌마가 계속 봐요. 그래서 와보는데요.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아나? 막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아기 때 일본말로 아이노쿠가 혼혈이잖아요. 아기 때 별명이 아이노쿠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저 안고 나가면 늘 듣는 게 이제 양공주라고 막 못된 말을 했었죠. 네.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막 그걸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막 내가 잘생겼다는 거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잘생겼다 그러면 누가 한번 그게 평생 기억에 남는데 에브리데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인상적이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 말을 배울 때 그거부터 듣는 거예요. 이쁘다, 잘생겼다. 아기 때 제 눈썹이 워낙 기니까 맞아. 성냥개비 있잖아요. 몇 개까지 쌓이나. 그럼 눈 뜨고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냥개비를 계속 쌓아요, 여기다 이렇게. 어머,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잘생겼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남죠. 네, 그냥 들어와서 국제시장 이렇게 네. 가면은 네. 보소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고 가는 거죠 뭐. 그때부터 그러다가 연예인 된 다음에 더 심해졌다니까요. 그렇죠. 모 방송국에서 높으신 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너 일로 와봐. 손 이렇게 해서 눈썹 있잖아요. 탁 하더니 메이크업 아니네? 그래서 예, 제 눈썹입니다.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렸어. 난 네 눈썹이 싫어. 그리고 저는 그분 드라마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왜 어머. 갑자기? 어머. 그냥 화면에 시커먼 수검댕이 움직이는 게 그분 눈에 그렇게 싫대요. 제가 집에 가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거고. 그럼 어떡하라고 해서 이거 밀어버릴까? 면도기 들고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연기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받더라. 그 시절에. 근데 스포츠를 했더니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내 능력은 전광판에 1000분의 1초로 찍히더라. 거기서 희열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에 약할 수 있어요. 비판에 약할 수 있어요. 최악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여전히 주목과 시선은 세창 씨한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내가 좀 나이스하고 굿해야지. not good, not nice. 나이스하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 봐에 굉장히 나를 점검하는 나한테 좀 몰두되는 면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르칠 때 강습료를 받으세요? 받아야지. 그 골프는 그 30명한테 돈 받고 가르친 적 없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10년을 무료로 가르쳤거든요. 10년을 무료로 가르쳤거든요. 그럼 세창 씨 10년 동안에 왜 무료로 가르치셨어요? 그냥 저희의 출연료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금액을 저희 출연료랑 비교했을 땐 굉장히 작아요. 그 당시 생각에는 굳이 이 돈을 받으려고 내가 돈 얘기를 꺼내는 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이스. 그러니까 그것도 네. 구차한 거예요. 사실은 정당한 건데 예, 그래.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왠지 내가 좀 구차하게 이게 안 느껴져서 안 떨어지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진짜 내리는 팩폭인데요.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왜 낸 것만큼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에 따라 그리고 늘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무료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100% 나이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 돈도 안 받는데 막 멋진 외모에 막 경력이 오래된 막 스쿠버 다이빙 옷 입고 짠 나타나 막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아니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네. 예,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던 예, 거죠. 학생들이 네. 돌아갈 때 고맙다란 말 할 때 그 네. 희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타고난 뛰어난 외모 때문에 늘 받았던 그 주목과 시선 이게 어떨 땐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언제나 내가 좀 나이스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있을 때 좀 나답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늘 착한 사람이어야 해. 그렇죠. 늘 나이스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싫은 소리를 그렇지. 못하고 네 화도 잘 못 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들어요. 예. 근데 특히 외모 같은 거는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칭찬은 노력의 과정, 중간 과정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외모는 나이가 들면 얼굴이 비슷해집니다. 아 그럼. 근데 그때가 되면 늘 이걸로만 만약에 살아왔다면 이걸로만 자기 어떤 자존감을 유지했다면 이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본인의 노력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과도한 칭찬은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도 하죠. 네. 뻥.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와. 수시로 생각했어요. 야, 너는 조만간에 머리에서 살이 나오거나 여기 원 뜨겠다. 마치 제 스스로 저를 포장한 게 도 닦는 것 같다. 화도 안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창 씨가 사람에 대한 서술 기억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애정을 많이 상실해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회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사실 자식과의 그 따뜻한 애정을 주고받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마침 딸이 제가 가는 길을 같이 걷겠다고 하니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조언해 주려고 하고 이제 뭐 입시 영상 같은 거 어차피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도 보고 제 생각을 얘기는 해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물론 이 입시 준비하느라고 따님이 이제 좀 바쁘시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다 좀 거치고 나면 또 이렇게 딸과의 아주 그 단단하고 끈끈한 여러 가지 감정의 교류 또 많은 추억을 쌓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또 미래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애정을 좀 더 차곡차곡 회복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